국장님과 또 며느리와 함께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를 만난 게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주제를 애터미 성공 스토리와 에이코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애터미를 만나기 전에 여러 가지 일을 해왔습니다. 편의점도 했고 식당도 했고 여러 가지 일을 해왔는데요. 그것도 부자가 되기 위해서 했지만 부자가 되질 않더라고요. 저는 그래가지고 열심히 부자가 되려고 제 핸드폰 속에는 남편도 100억 부자, 또 사위도 백승진 국장님도 100억 부자, 온 가족을 제가 아들도 100억 부자 이렇게 100억 부자로 다 입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 100억 부자가 되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실패를 하고 이렇게 또 이렇게 100억 부자가 못 됐는데 하나님이 또 100억 부자가 되게 하시려고 애터미를 만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고척동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의정부로 이사를 오게 됐어요. 의정부로 이사 오게 된 거는 저희 둘째 딸을 통해서 이 의정부 그 손녀딸을 대안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 의정부로 이사를 왔는데 우리를 다 그냥 이렇게 또 의정부다 이사 시켜놓고는 둘째 딸은 우리를 또 애터미도 알게 한 거는 둘째 딸인데 저는 애터미 사업은 안 하고 제주도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갔지만 또 제품은 잘 쓰고 또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애터미 하기 전에 또 대전에 영광빌딩이라고 신도시 두마면의 신도시에 이 1층은 주택은행이 들어왔고 땅만 사면 이 건물을 다 지어주겠다고 어떤 분이 그래서 이 대전에다가 영광빌딩을 지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달달이 꺼나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주 코너로 좋은 자리에다가 해서 5층으로 건물을 지었지만 그 건물을 지은 다음에 IMF가 터져서 그 건물이 넘어가게 됐어요. 그 노후 대책을 위해서 건물을 지었지만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졌고요. 그 건물이 경매가 들어가게 생긴 상황에서 저희 남편은 그 건물을 위해서 1000일 동안 아침 금식 기도까지 했지만 그 건물이 넘어갔어요. 근데 저희는 감사한 게 만약에 그 1층에서 5층까지 1층은 주택은행은 그 건물을 다 잡았지만 그 층층마다 들어온 뭐 학원 이런 데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전 재산을 다해서 그 학원에다가 넣었는데 만약에 그거를 못 빼주고 이게 경매로 넘어갔으면 그분들이 평생 동안 저희들한테 원망하고 불평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게 잘 팔려서 아무에게도 피해주지 않고 건물이 잘 해결되고 저희가 건물로 노후 대책은 못했지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남편은 지금도 또 이렇게 저희가 늘 노후 대책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건물이 이렇게 넘어갔지만 지금은 하고 다녀요. 남편이 우리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우리 연금이 다 준비됐다고 이렇게 자랑을 하고 다니고 있고요. 저는 왜 부자가 되고 싶었냐면 어려서부터 너무 아버지가 술주사가 심해서 이렇게 가정을 책임을 안 지시고 이렇게 맨날 술만 드시고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엄마가 어렵게 그 쌀 장사를 해서 저희 6남매를 키우셨는데 저희 엄마가 그 차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 아주 추운 겨울에 그 큰 트럭 위에 그 차비를 아끼려고 이렇게 덮어서 이렇게 쓰고 다니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6남매를 키우셨고요.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 늘 그냥 어떻게 하면 엄마를 기쁘게 해줄까. 국민학교 다니면서도 엄마가 이제 장사를 갔다 오시면 엄마 기쁘게 해드리려고 밥도 해놓고 청소도 해놓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까 생각을 했지만 부자가 안 됐었어요. 근데
이렇게 애터미를 만나게 돼서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애터미는 이제 내가 꼭 해서 애터미에서 성공해서 노후 대책도 하고 내가 부자가 되겠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이제 제가 파트너분들을 태우고 그 석세스 하느라 홍천에 이렇게 차를 가져갔어요. 저희 남편이 군부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남편이 그 추운 겨울에 제가 차를 가져가는 바람에 남편이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가 몸살이 나니까 사우나에를 가셨었나 봐요. 근데 제가 석세스 간 날, 근데 석세스 갔다 그 이튿날 토요일 날 왔는데 남편이 그 갑자기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남편이 사우나에서 빠져서 의식을 잃고 성모병원에 갔다 있다고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저희가 성모병원에 갔었는데 남편은 이렇게 의식이 없었고 그래도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누가 옆에 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래도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 가보니까 병원에 있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이렇게 어디가 아픈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저기 MRI도 찍고 CT도 찍고 막 하는데 MRI를 찍고 나오는데 그날 백 국장님이 머리 쪽으로 아버지 머리 쪽으로 붙잡고 있었어요. 근데 막 갑자기 피를 막 그냥 난데없이 막 쏟고 응급실에 막 피가 난자하게 쏟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날 수술을 들어가서 이것저것 수술을 하는데 피를 너무 많이 사람이 흘리면 5리터 이상을 피를 흘리게 되면은 이 피가 자가 생성을 안 한대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사망할 수도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로 아주 건강으로 또 다시 회복이 됐었어요. 근데 또 다시 또 제주도에 간 둘째 애터미를 만나게 해줬던 둘째 딸 제주도에를 이사를 가서 가게 됐는데 또 거기 가서도 또 그 사우나에 또 빠진 거예요. 이렇게 점심을 먹고 이제 둘째 사위 차 옆에 탔는데 이렇게 깜빡깜빡 졸고 있더라고요. 근데 둘째 딸이 거기 스파가 굉장히 좋다고 거기를 막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근데 좀 마음이 내키지를 안 했지만 그래도 좋은 곳이라고 데려가는데 안 갈 수가 없어서 갔는데 또 그날 거기 제주도에서 빠져서 우리는 밖에 이제 야외에 저기로 나갔는데 우리 남편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이렇게 둘째 사위 보고 들어가 보라고 한 30분이 지났는데 이제 씻고 이제 조금 있다 나온다고 했는데 안 나와서 가보라고 했더니 거기서도 또 저기 사우나에 또 빠졌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그래도 먼저 그 의정부 성모병원에서 의식을 잃고 막 그렇게 했을 때는 오랫동안 안 깨어나고 몇 개월 동안 많이 저거를 했지만 그날은 그래도 금방 또 심폐소생술을 누가 또 경찰이 옆에 있어서 해서 다시 또 깨놨어요. 근데 저기 물을 사우나에서 먹게 되면은 폐혈증이 와서 위험하다고 또 저기 중환자실로 입원을 시키더라고요. 깨나긴 했는데. 근데 제가 서울에 또 파트너님들과 미팅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남편이 중환자실에 있었고 또 둘째 사위가 또 허리가 아프다고 또 입원을 하고 막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과감하게 그냥 또 서울로 올라와서 미팅을 잘 마치고 또 이렇게 다시 제주도에 가서 남편하고 함께 왔습니다. 근데 이 사우나에 빠진 사람들은 그 성모병원에 있을 때도 같이 한 50대 된 분이 왔었는데 그분은 금방 심폐소생술을 못해서 장기가 다 상해서 3일인간 만에 그분은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랬고 저희 남편은 이렇게 우리 또 큰집 조카 사위도 사우나에 빠졌었는데 하늘나라에 갔었고요. 저는 남편이 이렇게 2번씩이나 하나님 살려주신 거를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자기도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덤으로 사는 거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많은 어려움, 이렇게 남편이 이 애터미 사업을 내가 성공해 보겠다고 막 했지만 남편의 많은 어려움, 또 저를 금방 총장을 보내주겠다고 막 홍천 석세스에 가서
그 막 스피치까지 하시고 막 그랬던 열정적으로 했던 분이 또 직급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저도 또 많이 애터미 사업을 진행하면서 많은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시다가 다시 또 우리 맨 밑에 쪽으로 가입은 되셨는데요. 많은 손해를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애터미가 많은 어려움, 진행하는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저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게 이 애터미는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 애터미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었고 아무리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도 없었고요. 또 제가 이제 오늘 이렇게 제 스토리와 또 이렇게 에이코를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오토 판매사, 회사에서도 이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면 80% 90%가 성공한 거다.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얼마나 내 파트너분들을 오토 판매사를 많이 만드느냐 거기에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매일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올 2020년 좌측 파트너 5분, 우측 파트너 5분, 리더스 클럽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좌측 파트너 20분, 우측 파트너 20분, 오토 판매사 달성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오토 판매사까지만 가면은 다 성공한다고 성공한 거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이 오토 판매사를 하기 위해서는 달성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코어 그 행동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해야 성공을 한다고 위에 그 회사에서도 그러고 많은 성공자분들이 그리고 이제는 회사에서도 그 이렇게 강의 내용도 보면은 그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오토 판매사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성공의 8단계와 A코어 순서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충무로 쪽에 많이 종로 쪽에 다닐 때 보면은 에스컬레이터를 타게 되면은 거기가 아주 높은데 한 단계만 타면 막 쭉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그거와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오토 판매사까지만 달성되면. 근데 다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오토 판매사까지 가는 게 힘들다. 그 위에부터는 그냥 저절로 된다.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오토 판매사를 달성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오토 판매사 그리고 또 성공의 8단계 이코아를 이거는 저는 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페리얼 또 이렇게 우리가 임페리얼까지 가고 이렇게 성공에 그냥 우리가 상한선까지 가기 위해서는 이게 이 성공의 8단계와 A코어가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한 번은 제가 홍천에 제 차가 아니고 백 국장님 차를 탔는데 차를 가지고 갔는데 제가 혼자 갔어요. 근데 그 내비게이션을 핸드폰으로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기 내비게이션이. 근데 갔던 길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얼마 동안을 헤매고 다녔는지 몰라요. 그 근방에 가서. 그래서 결국에 찾아가기는 했지만 우리가 이 회사에서 하는 대로 이 성공의 8단계 순서대로 A코 대로 하면은 성공한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저렇게 하면 성공할 거야 하지 말고 이 방법 저 방법 찾아다니지 말고 헤매고 저도 이렇게 헤매보니까 거기 금방 들어갈 길인데도 한참을 헤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길로 가면 성공할까 저 길로 가면 성공할까 하시지 말고 방황하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애터미를 통해서 제가 이루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제가 요즘에 제가 임페리얼이 돼서 제가 농어촌 선교를 초교파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보면 농어촌 교회가 너무너무 열악한 가운데 계시고 헌금도 너무너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농어촌 교회를 하시다가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거기에 조장이거든요. 제가 몇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교회에 10만 원, 15만 원을 보내고 있는데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교파적으로 해서
한 20개 교회를 이렇게 후원하고 있어요. 농어촌 교회를. 근데 제가 담당한 그 신평교회라고 그 구영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 진짜 그냥 열정적으로 그 시골에서 막 그렇게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그 교회가 한번 가봤더니 아주 그 차를 가지고 가신 분이 그날 이렇게 긁히기도 했어요. 골목골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마을 위에 쪽으로. 근데 이분이 이 목사님이 마을 한가운데 경로당 쪽에 있는 교회로 좀 이전하고 싶다고 그러면서 그게 목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에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아 내가 임페리얼이 돼서 1억을 저 교회에다가 기부를 해서 그 마을 안쪽으로 교회를 옮기게 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제가 둘째 저희가 6남매인데 저희 남동생 한 동생은 먼저 하늘나라 갔고 지금 5남매가 남아 있는데요. 5남매 중에 또 둘째 언니가 저는 부모님도 양가 부모님이 아무도 안 계시고 둘째 언니가 있는데 그 자식도 이렇게 아기를 가져서 미국으로 가다가 아기를 이렇게 잃어버렸어요. 이 뱃속에 있을 때. 그래서 자식도 못 낳고 남편도 없고 혼자 몸도 안 좋은데 저 전라도 광양에서 어렵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니한테 언니 노후 걱정은 하지 마. 내가 애터미에서 반드시 성공해서 언니 생활비를 줄 거야. 그랬더니 우리 언니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해줘 그랬더니 저희 언니가 너무 말만 들어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는 꼭 그거 실천할 거고요. 제가 우리 교구에 교구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여름에 같이 이렇게 이제 신방을 다니는데 목사님 차가 여름인데 에어컨을 안 틀고 문을 활짝 열고 다니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왜 이거 에어컨 안 틀으세요? 그랬더니 고장이 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차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근데 그것도 제가 막 이렇게 막 오지랖 넓게 막 제가 형편도 안 되는데 저런 것도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 꼭 성공해서 반드시 마음껏 나누고 베풀고 돈 걱정 좀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마음껏 나누고 싶은 삶을 살고 싶고요. 저희 남편한테 내가 이제 좋은 차 에쿠스로 사주겠다 했더니 자기는 차가 필요가 없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벤츠를 사서 이렇게 남편을 태우고 다니겠다고 이렇게 내 앞에 벤츠가 지나가면은 우리 저 벤츠를 태우고 우리 남편을 꼭 태우고 다녀야지 막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한 번은 내 꿈이 무언가 좀 한번 물어봐 달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벤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것도 그거지만 첫째는 나는 마음껏 나누고 주고 싶을 때 마음껏 주고 베풀고 싶을 때 마음껏 베풀고 사는 게 꿈이라고 첫째는 그렇게 말했고요. 제가 또 애터미 만나기 전에 서부터도 이렇게 자녀들하고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전원주택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너무 예쁘고 그래서 얘들아 저것 좀 봐라. 저 집 너무 이쁘다 막 그랬거든요. 저희는 지금 저희 부부와 딸 셋에 아들 하나 해서 우리 온 가족을 손주들이 10명이라 20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17층인데 애들이 아직 어리고 고만고만하니까 오면은 너무너무 애들한테 떠들지 마라 뛰지 마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주에 대지 500평 건평 120평 전원주택을 짓고 이사 갈 건데요. 제가 2022년에 간다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 저희 가족들이 다 모였는데 저희 자녀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엄마 빨리 좀 저기 전원주택으로 좀 이사 좀 가.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써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위들이 그리고 또 너무 이렇게 고기 이렇게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고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그 꿈 이룰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A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건데요. A코는 첫째는 책 읽기 15분을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하니까 제가 책도 읽어봤어요. 읽어봤는데 평생 동안 책을 잘 안 읽었는데 책도 막 한 권도 읽고 막 했는데 저는 아직도 좀 나이가 60이 넘다 보니까 눈이 좀 침침하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창세기를 다 듣고 오디오북으로요.
창세기를 다 듣고 끝냈고 지금 이제 신약을 듣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그 눈이 좀 침침하시고 그런 분들은 하루에 15분을 막 이렇게 읽으라고 하니까 이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으실 수 있는 분은 읽으시고 오디오 북도 좋더라고요. 책 읽어주는 뭐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꼭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VOD 시청인데요. 아무리 좋은 차, 벤츠 차에도 이 기름이 없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근데 내가 이 진짜 기름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데 저는 동영상을 많이 듣고 있는데요. 저는 설거지 하면서도 듣고 앞치마에다가 빨래하면서도 핸드폰에다가 요들을 듣고 이분 강의 저분 강의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힘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차도 기름이 없으면 안 움직이는 것처럼 우리도 이렇게 힘을 받아야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동영상은 많이 하루에 한 편씩만 보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편 이상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미팅 참석인데요. 이 나만 혼자 있는 것보다 이 미팅에 세미나에 그전에는 뭐 석세스 또 뭐 원데이 많이 세미나가 있어서 참석했지만 참석을 한 사람 이 세미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참석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성공의 좌우가 있다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미팅 참석을 지금은 이제 이렇게 줌으로 하니까 이렇게 제품을 써보시고 긍정적인 분을 한 분 한 분 초대를 하면은 이 세미나에 초대를 하셔야 이 조직이 커진다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야 성공하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네 번째는 애용인데요. 저는 정말 너무너무 애터미 제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제가 이렇게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우리 같은 권사님이 제가 제품을 다 가져갔는데 저기 뭐야 폼을 아니 저 피로 마스크가 조금 남았는데 쭉 자르는 거예요. 근데도 막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애터미 제품이 없으면은 조금도 이렇게 생활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 제품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고 제가 평생 동안 오늘 저 조금 이쁜가요? 제가 평생 동안 한 번도 이쁘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한 외국에 우리 지인이 오랫동안 있다가 왔는데 저를 보더니 어머나 권사님 왜 그렇게 이뻐지셨어요? 저는 옛날에 너무 피부도 안 좋고 거칠고 오죽하면은 제가 결혼할 때 우리 남편을 사위 삼으려고 했던 어떤 야구르트 사장님이 저보고 너무 못생겼다고 남자 같다 막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저희 남편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평생 동안 한 번도 이쁘다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는데 정말 그 애터미 제품 앱솔루트를 저는 좀 스킨 그런 것도 많이 쓰고 이렇게 뿌리는 것도 많이 뿌리고 저는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다니는 데마다 피부가 좋다 소리도 듣고 이쁘다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이 너무너무 다 좋지만 저희 남편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꼭 통풍으로 다리가 막 뚱뚱 부어서 입원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통풍이 심해서. 근데 저희 남편이 애터미 해모임을 꾸준히 드시고 입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그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안 먹어도 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효과를 봤고요. 저는 혈압이 너무 높아서 약을 한꺼번에 막 몇 개를 주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 혈압이 잘 조절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제가 엊그제도 병원을 갔다 왔는데 한참 동안 약을 안 먹었어요. 그냥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먹고 있지만 그래도 잘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개월 만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혈압이 아주 정상으로 좋다고 그러고요. 제가 잇몸이 너무 저희 엄마가 치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저도 이 잇몸이 좀 안 좋아서 항상 늘 이렇게 이가 이렇게 좀 한 번은 이가 많이 쑤시고 아파서 갔더니 염증이 심하다고 다음번에 오면은 이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치약을 쓸 때 어떻게 하느냐면 샤워를 하기 전에 먼저 칫솔질을 하면서 입에 옥물고 있어요. 저는 입에서 막 피도 많이 났고 막 굉장히 안 좋았는데 잇몸이 지금은 정말 좋아지고요.
꼭 입에다 옥물고 있다가 샤워를 다 끝난 다음에 나올 때 이렇게 뱉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이가 많이 좋아졌고요. 하여튼간 우리가 저 애용은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내가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누구한테 써봐 먹어봐 하면은 서로 얼굴이 이렇게 마음이 비치는 것처럼 내가 써보지 않은 거는 자신이 안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터미 제품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애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쇼도플레는 내가 1억 번은 일을 시작했다. 애터미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처음 만난 사람들한테는 막 애터미 하세요. 막 아니 1억 번은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말고 제품으로 그냥 애터미 정말 좋아요. 내가 써본 거 정말 좋아요.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시고 제품이 정말 절대 가격, 절대 제품이에요. 백화점에 파는 거를 마트 가격 이하로 파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 같고요. 소비자 전달은 한 가지 쓰신 분을 2가지 쓰시게 하고 3가지 쓰시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무릎 연골 수술을 했는데요. 이 연골 수술을 할 때 입원하는 동안에 한 어떤 권사님한테 같은 방에 계신 분한테 제가 유산균도 드려보고 또 해모임도 드려보고 막 이것저것을 많이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퇴원을 해서 이제 아직 거기서 회원가입을 시켰어요. 퇴원하기 전에 회원가입을 시켰는데 지금 엊그제도 또 견과류 유산균 2박스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지금 실업급여 타신다고 잠깐 소비자 전환을 시켜놨는데 그분이 요양병원에서 일하셨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이 소비자 전달은 만나는 곳마다 이 가방에다가 커피라 제가 초반에는 잘 모르고 막 그냥 치약을 200g짜리 막 칫솔 아무도 잘 모르는 사람한테 애터미 아세요 하면서 막 전달하고 너무 막 제가 그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성공할 때까지 알뜰하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돈이 많이 지출이 되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는 데마다 그냥 처음에는 그 전단지 우리 40원짜리 그런 것만 주다가 제가 또 저번에 도장을 팔아 갔는데 거기는 그 사장님한테 제가 커피를 2개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애터미 정말 이 커피도 맛있고요. 애터미 좋아요. 그랬더니 그분한테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커피 200개짜리 한 박스를 갖다 드렸고요. 하여튼간 우리가 그냥 가방에다가 근데 아무나 막 커피도 아끼셔야 돼요. 아끼셔야 되고 이렇게 좀 저한 분한테는 커피를 저는 2개씩 드리고 요즘에는 무조건 전단지만 드리거든요. 애터미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소비자 전달을 할 때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게 전단지를 돌리시면서 이렇게 소비자를 많이 만드시고 많이 또 만드신 가운데에서도 그분들이 어떤 분은 한 가지만 아주 주구장창 쓰는 분이 있어요. 아니면 뭐 물티슈 아니면 뭐 딱 그러니까 그분한테 자꾸 이 회사가 이런 제품도 있다 이런 제품도 있다 해서 자꾸 신제품 나오면 저는 또 이렇게 하나씩 드셔보시라고 전달을 해드리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7번째 상담인데요. 이 상담은 성경에 보면은 한 사람에게는 1,000을 쫓고 2사람에게는 10,000을 쫓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내가 무슨 고민이 있을 때 나 혼자 끙끙거리시지 말고 우리 스폰서님 애터미에 몰입하시는 스폰서님과 꼭 상담하시면 좋은 일이 잘 해결이 되고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8번째는 신뢰 쌓기인데요. 8번째 인사하고 칭찬하라고 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서는 좀 신뢰 쌓기는 저는 좀 부족하다 생각하고요. 저는 의정부 시장 쪽을 많이 다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많은 사업자들이 있어요. 많은 사업자들이 있어서 막 그냥 어떤 제 아주 단골인데도 거기 막 그냥 막 사람들이 와서 제품을 이렇게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래도 꾸준하게 그분하고 신뢰를 어떤 화장품 가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회원가입은 하셨는데 팔을 달으라고 하셔도 안 달아요. 그래서 수당을 아직 못 하셨는데 이분은 해모임도 4박스도 드시고 막 그냥 건강식품을 막 소프라킨도 저번에 4개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은
제가 이제 가만히 요즘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다른 분을 해서 이분을 어떻게 우측에다 벌려드려야 되나 그것도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분한테는 제가 좀 만약에 이제 많이 들어가시면 제가 이분한테 뭐 저기 석류도 한 박스 드리고 이런 식으로 유산균도 한 박스 드리고 그러니까 제품을 많이 들어가시면 그렇게 또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나한테 쓰는 고객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도 절대로 떠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애터미는 3대까지 1억 원을 받는 일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내가 근데 힘든 일이 있다고 막 힘이 쭉 빠져서 얼굴을 찡그리고 다니면 아무도 저한테 애터미 제품도 주문하시지 않고 이렇게 저와 같이 애터미 사업도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시고 웃으시면서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시면서 다시면 내가 중래 한다고 누가 나 도와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애터미 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지. 그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내가 힘들다고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나무에서 그 가지가 떨어지면 그냥 말라서 비틀어져서 죽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으셔도 절대로 애터미 나무에 꼭 붙어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애터미 적금은 어떤 분이 성공자분이 그러시는데 해약금이 없대요. 은행에서는 내가 만약에 몇 년을 붙다가 보면은 또 어려울 때 돈을 그냥 해약을 하고 찾아서 쓰면은 얼마 해약금을 주잖아요. 근데 애터미는 만약에 내가 몇 년을 진행하다 나 이거 애터미 안 할 거야 하고 그만두면은 하나도 해약금이 없대요. 그러면서 신뢰도 잃게 되고. 그러니까 절대로 응? 해약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먹는 것이 내 몸을 만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어떤 구절을 보니까 제가 몸무게가 한 70kg가 넘게 나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도 조절하면서 세이크도 먹고 보이차도 먹고 그래서 많이 지금 날씬해졌다 소리를 많이 듣고 있어요. 많이 키로수도 빠지고 그러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한 평에다가 씨앗을 뿌린 사람과 2평, 3평, 1000평을 뿌린 사람과는 그 수확을 거둘 때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 제가 몇 년이 지났는데 나는 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지? 다 제 탓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애터미를 알리고 더 많은 사람을 우리 애터미의 같은 사업자로 만들 때 내가 빠른 시간에 성공할 수 있다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수당 탈 때 제가 저번에도 보니까 저만 혼자 타는 게 아니고 몇 사람이 타는 거예요. 보니까 제가 우측만 봤어도 그동안에 이제 그분들은 포인트를 적립을 돼 있고 해서 이제 뭐 10,000포인트, 20,000포인트 된 사람을 맞춰서 그렇게 수당을 타게 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마트 그런 데를 가게 되면은요 아무리 내가 친한 사람을 같이 가도 저밖에 적립을 안 해줘요. 내 친구를 데리고 가도 그 포인트도 뭐 0.1% 조금밖에 안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만 혼자 수당 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수당을 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수당 탈 때 날짜를 어떤 때는 넘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날짜를 조절할 수가 있잖아요. 어제 날짜로도 할 수 있고 오늘 날짜로도 할 수 있고 내일 날짜로도 할 수 있고 이게 다 회장님 마음인 것 같아요. 얼마나 회장님이 우리가 빨리 성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손해보지 않고 더 수당을 많이 타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뜻인 거 이게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회장님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애터미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힘들다고 절대로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60이 넘도록 이렇게 제가 저번에 큰딸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나는 우리 회장님 같은 사람 처음 만났다 막 그랬더니 저보고 우리 큰딸이 너무 그렇게 미치지 말고 너무 빠지지 말라고 막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그랬지만 그래도 저는 60평생 넘게 정말 우리 이렇게 회장님 같은 분 처음 봤어요. 제가 대만에 오픈 선교사님이 계셔서 백국장님과 또 성본부장님이 그때 그 노래하시러 가실 때 저희도 대만에를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송본부장님이 노래를 하시니까
저희도 앞자리 쪽에 앉게 됐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을 뵈니까 예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가 인사를 했더니 아니라고 막 그러시면서 악수도 해주고 사진도 찍어주시고 그랬거든요. 정말 저는 그 CEO들 보면은 막 갑질하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 회장님 같은 분은 정말 평생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 예수님 다음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절대로 우리가 이런 애터미 회사를 만나고 절대 제품 절대 가격 그리고 이렇게 다 차려놨잖아요. 저희가 지금 군부대 사업을 하고 있었고 의정부에 동전 노래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한 7월 달쯤에 폐업을 했는데요. 그 폐업을 할 때 그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그래서 한 4,500만 원이 또 들어갔고요. 그 노래방 기기 그런 거를 다 빼는데 다 그냥 고물로 나왔어요. 그거 차릴 때는 한 1억 넘게 들여서 1억 몇천을 들여서 차렸고 그거 차릴 때는 저희가 한 3개 정도 그 동전 노래방 로데오 거리에 있었는데 저희 지금은 한 10몇 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지도 않고 IMF가 아니라 이 코로나 때문에 사업이 그 노래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폐업을 하게 됐는데 저희 같은 선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이 동전 노래방이 잘 된다고 4개 차린 분, 5개 차린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4개 차린 분도 다 폐업하고 팔고 넘기고 막 이런 분도 있고 이거 차릴 때 돈이 수억 원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처음에는 저희도 줄도 서고 막 표도 나눠주고 그럴 정도로 잘 됐지만 그게 얼마 못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지금은 그렇게 돈 몇 억씩 들여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터미 남이에 꼭 붙어서 성공하시면 좋겠고요. 우리한테 이렇게 애터미를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을 차려주신 거잖아요. 무료로. 지금 그 조만순 총장님이 통닭집을 하셨었는데 한 10년 정도 되셨을 것 같은데 그분들도 통닭집 할 때 많은 그 매출이 장사가 잘 됐지만 그분들이 애터미를 만나고 나서 과감하게 그 통닭집을 정리하고 애터미에 몰입해서 지금 그분이 크롭백까지 들어오셨는데 그분의 그 우리 총장님 하루 매출이 이마트 잘 나가는 매출보다 더 많대요. 그러면은 그분이 그 총장님이 통닭집을 계속 하셨으면 지금 통닭집도 치킨집도 얼마나 많아요. 그분이 대가집을 하고서 이 애터미를 선택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무료로 우리한테 이렇게 쇼핑몰을 차려주었는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근데 시간이 좀 어떤 분은 짧게 걸리는 분이 있고 길게 걸리는 분이 있지만 그거에 연연하시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회사에서 하라는 대로 할까 더 연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친구가 같이 애터미 사업을 하다가 한 친구가 애터미를 포기하면은 한 친구는 임페리얼까지 가면 그 포기한 친구가 나중에 친구가 임페리얼까지 가면은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마트를 경영하면 제가 편의점도 해봤잖아요. 알바를 쓰면 요즘엔 시간당 막 10,000원도 주고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되면은 다 이렇게 인건비가 나가잖아요. 근데 우리 스폰서님들, 우리 송은경 본부장님도 우리 성공하게 하시려고 얼마나 많은 애를 쓰시고 우리 스폰서님들 얼마나 많이 애를 쓰세요. 근데 돈 하나도 안 들여도 되잖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스폰서님들이 나 성공하라고 우리 성공하라고 이렇게 도와주시고 파트너님들도 얼마나 좋아요. 같이 제심합력에서 일반 회사 같은 데서는 그 밑에 사람을 눌러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승진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제심합력 이것도 다 회장님 마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파트너를 성공시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걸 보면은 너무너무 애터미 회사는 대단하고 우리 회장님은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렇게 포기하실 생각하시지 말고요. 그저 스폰서님 감사합니다. 파트너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칭찬하시면 사업이 저절로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이성현 박사님 그 동영상을 들었는데요. 찾으면
이 이성현 박사님 그 제목이 방법을 찾으면 반드시 있다라는 건데요. 빈대도 먹고 살려고 방법을 찾는데 성공하려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된대요. 김성일 임페리얼 마스터님이 지금 임페리얼이 되셔서 저번에 이렇게 갈비탕 드시는 거 보셨잖아요. 그분이 옛날에 대리운전을 하셨대요. 대리운전을 하시면서도 애터미를 버티고 하셔서 임페리얼까지 가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물며 이 빈대도 어떻게든지 지가 먹고 살려고 방법을, 그 정주영 회장님이 너무 빈대가 물어서 그 노무자들하고 같이 건설합을 할 때 있어서 내가 땀내가 나서 이렇게 빈대가 문하고 씻어보기도 하고 따로 자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침대에서 잘 때 그 침대 다리에다가 물바지를 해놔서 빈대가 못 올라오게 잠을 주무셔야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또 해보기도 했는데 며칠 있다가 이 빈대가 또 이렇게 벽을 타고 올라가서 천정에 올라가서 뚝 떨어지면서 그렇게 이렇게 빈대가 피를 빨아먹었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주영 회장님이 무슨 일을 하다가 포기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이 빈대만도 못한 사람아 왜 포기하냐 그런 말을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애터미 사업 이렇게 좋은 회사 정말 좋은 회사 이렇게 좋은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런 좋은 도구를 만났는데 절대 포기하시지 말고 많이 힘드시고 어려울 때는 잠시 조금 이렇게 좀 하루라도 쉬시고 또 내가 이렇게 또 스폰서님과 또 말이 통하는 분하고 저 밥 한 끼 사주세요 해서 상담도 하고 방법도 찾고 이렇게 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가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번도 포기하지 말고 다 같이 상한선까지 가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이 건물로도 제가 아까 저희가 노후 대책으로 건물을 저거 했잖아요. 제가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갔다 오다가 이렇게 종로 쪽으로 가다 보면은 종로 쪽에도요. 좋은 자리 쪽에 건물이 그 YMC 앞에 근쪽에도 빈 곳이 엄청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 애터미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도 군부대 사업 이렇게 노래방 이렇게 사업할 때 군인들이 정말 잘 됐어요. 근데 군인들한테 핸드폰도 나눠줬죠. 또 막 이렇게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노래도 못하게 막아놨었죠. 또 이렇게 또 동전 노래방도 폐업도 했죠.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60 넘으면은요 일자리도 없어요. 설거지도 잘 안 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 애터미를 꼭 잡으셔서 한 번도 포기하시지 말고 다 같이 상한선까지 임페리얼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를 제가 더 켜드려야 되나요? 네네네. 마이크 켜셔도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멋있게 정리해주세요. 정경수 네. 국장님 멋있으세요. 정범수 국장님 멋있으세요. 네. 화이팅 화이팅.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열정이 느껴지시죠? 네. 예. 너무 잘했어요. 예. 네네. 말씀을 너무 잘하세요. 그러니까요. 예, 다단계의 꽃은, 예, 다단계의 꽃은 스피치 있어요. 그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만 한 분만 스피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 분입니다, 한 분. 자, 누가 하시겠습니까? 홍미선이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다른 형제, 정승 국장님 다른 형제라는데 지난달에 전화가 뜬금없이 이렇게 보이스톡으로 이렇게 왔었어요. 전화가 잘못 왔나 싶었는데 그 판매사 워크숍 때 한 번 같은 조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또 연락 주셔서 또 제가 어떻게 사업하시는지 또 막 여쭤보시고 이랬는데 제가 오늘 들어보니까 국장 아무나 가는 거 아니구나 진짜. 그리고 진짜 그 국장
그 자리가 정말 그 과정을 정말 아무도 그거를 거치지 않고 그 어려운 것들을 거치지 않고서는 간 사람은 정말 사람도 없겠구나 이렇게 많이 느꼈고 초반부터 진짜 울었거든요. 너무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파트너들 먼저 생각하고 파트너한테 이렇게 먼저 갔다가 또 이렇게 병원 가고 그 상황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이겨내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계시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너무 그냥 그러니까 엄마 같으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국장 가지? 그리고 이제 계속 같은 조였는데 못한다고 본인은 못하신다고 저보고 자꾸 막 하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그 자리까지 가기가 정말 내공이 정말 있었겠구나. 정말 그 간절함이 있었겠구나. 그거를 좀 다시 느끼고 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그런 또 다짐을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스피치 해주셔서. 지금 이제 뭐 들으셨겠지만, 예, 순탄하지 않은 과정인데도 계속 당부하신 건지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 계속 하시잖아요. 예, 포기는 이제 이런 김장철에 배추 셀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고 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막 눈물 훔치고 계세요. 아우 감동이 예? 최현경 스피치 하고 싶습니다. 예, 특별히 예, 스피치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저는 모시겠습니다. 백승현 국장님 우주 파트너인데 우리 정근선 국장님하고는 형제 라인이에요. 근데 왜 그 국민 어머니 다음 센터 어머니라고 얘기 나오는 게 형제 라인 저희들한테도 한 번 하면 본인의 파트너처럼 정말 아껴주시고 간식도 사주시고 그리고 또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직급변할 때도 도와주시고 막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때 저도 파트너 없이 혼자 다니고 이랬을 때 정근수 국장님이 그저 힘내시라고 또 보다듬어 주시고 힘주시고 그리고 또 막 뭐 간식이며 뭐며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까지 다 챙겨주시고 막 이러셨거든요. 석세스 가면 막 간식 챙겨놓으시고 와서 먹으라고 춥다고 커피 타다 주시고 정말 그러니까 정말 고개 숙여서 이렇게 후그리를 못 펼 정도로 정말 송구스럽게 잘해주셔가지고 오늘 정근선 국장님이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어서 성공하신 모습 보니까 너무 좋고요. 포기하지를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그냥 정말 저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시라서 그 말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또 희망이 돼서 또 성공의 자리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꼭 스피치 하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누구시죠? 어디 있어? 누구세요? 백수인데요, 백수. 아, 백수. 네, 예, 백수 팀장 어디 네, 계시나요? 저 처음 세일즈 마스터 도전할 적에 정금순 국장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포인트를 도와주셨었어요. 근데 그때는 저도 처음이라서 잘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최준 국장님이 판매사 유지하시고 계신 와중에 또 그렇게 도와주신 거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사 인사를 드렸지만 그래도 그때도 그게 얼마나 큰 건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판매사를 유지하면서 누구를 돕는다는 거는 지금도 힘든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그 당시보다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이제 깨달을 수 있고 제가 중간에 이제 정금순 국장님 그 팀장 도전하신다 그럴 때 제발 코드 하나만 주세요. 제가 그때 너무 감사해서 꼭 하는데 코드 하나만 주세요.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제 코드 하나 겨우 받아서 제가 해보는 그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정말 막 안 된다고 하시는 거를 제가 막 사정사정해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코드 하나를.
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저 같으면 못 갔을 것 같아요. 그냥 남편 옆에 있었으면. 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돼요? 누구시죠? 저도요. 김정임, 김정임. 김정임 사장님이요. 네, 잠깐만요. 네, 잠깐만요. 김미 팀장님 그 파트너인데요. 아, 여기 있다. 예, 제가 좀 고정 잡아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저기 다른 게 아니고 그 우리 정금승 국장님이 그 항상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우리 저희 사랑방 개봉동에 고척 반가반가에만 저희가 센터로 가다가 개봉 사랑방에다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차려서 저희가 이제 정식은 아니지만 저희가 미팅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차렸는데 그날 딱 오셨는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계시는 마음을 보고 저는 이제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그 김미 팀장님한테 힘이 되라고 이렇게 탁탁 두들겨주면서 그 마음을 전하시는데 너무 저는 처음 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기억에 남아요, 지금도. 그래서 아까 그 섬기고 싶다고 한 거 목사님들, 교회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꿈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정금승 국장님이 잘 몰랐는데 오늘 풀스토리를 듣고 보니까 정말 힘들었겠구나. 정말 저도 포기하지 않고 그 애터미 나무까지에 붙어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정금승 국장님이 우리의 스폰서인 게 저는 너무나 큰 축복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예, 한 분 더 있었는데. 저도. 예, 그 장윤주 국장님 또 왔습니다. 예, 장윤주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네, 저는 그 정금승 국장을 보면서 애터미를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거를 되게 많이 느꼈어요. 성품적으로나 인품적으로나 인격으로나 그거를 되게 많이 느끼게 해주셨던 분이고 제가 센터에 되게 어색하고 아직 막 적응하지 못할 때 정금승 국장이 꼭 커피를 한 잔 타주시면서 그 마음을 이렇게 많이 나눠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런 풀스토리를 들으면서 성공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그분의 성공을 진짜 진심으로 응원하는 팬으로서 정말 잘 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그 용기에 힘입어서 저도 이렇게 덕분에 더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흘려보낼 수 있는 어떤 그 애터미 정말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의 어떤 편이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감사합니다. 예, 정금승 국장님 찐팬입니다. 종민경 다이아몬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피치 하신 건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할까요? 예. 본부장님 울고 계셔요. 아, 오늘 울면 안 되는데. 아이고, 아이고. 네, 잠깐 지금 방송 사고가 잠깐 있었어요. 예, 지금 이제 됐습니다. 네, 두 분 중 한 분만 켜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본부장님 두 분 다 이제 열정적으로 네. 강의 들으시다 보니까. 노트북 소리가 작아가지고 남궁고문장이 전화기로 해서 이제 블루투스 네. 연결하느라 네. 켜놨더니 하우링이 났어요. 우리 정금승 국장이 오늘처럼 스피치에 욕심을 내시는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그동안 이게 오늘 스피치를 서로 하려고 서로 마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국장님이 만인의 친정엄마라고 별명이 붙은 이유가 있지 않나. 정말 곳곳에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신경을 쓰고 내 라인, 내 파트너 상관없이 이렇게 챙기셨던 그 마음이 많은 분들한테 전달이 되어져서 오늘 서로 이제 이번 기회에 한번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 늘
늘 긍정적이고 늘 진짜 아까 최영경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송구스러워서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를 정도로 겸손하시게 일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그래요.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스토리 들어보니까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셨을 텐데 잘 버텨주신 게 감사하고 또 앞으로 더 좋은 파트너분들 계시니까 서로 이렇게 힘 주면서 하시다 보면 금방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국장님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가슴 따뜻해지는 그런 시간이어서 감사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고하셨어요. 네, 네, 국장님 나와주세요. 예, 저 나왔습니다. 예, 안 들려요. 안 들리십니까? 들려요. 네, 들으시나요? 이게 네. 답변자 보기로 넘어가서 예, 네, 제가 저도 가까이 이제 같이 있는 가족으로서 정말 늘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고 존경하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스폰서로서 최선을 다해서 성공해서 임페리얼 가실 때까지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칠 건데요. 그냥 맞추면 그냥 나가버리시니까 사진을 찍을게요. 자, 오늘 아침 또 일정을 시작하시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또 우리 본부장님 응원해주세요. 본부장님 노래 노래 잘하시라고. 노래 잘하세요, 본부장님. 파이팅! 잘하세요. 네, 파이팅,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잘 다녀오세요. 예. 잘 다녀오세요. 댓글 많이 남겨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예, 예. 자, 저희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벌써. 도착하셨습니까? 네. 예. 중저음의 중후한 목소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사진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예, 가장 멋진 포즈로. 첫 번째입니다. 지금 4컷 찍어요, 4컷. 자, 하나, 둘, 셋. 예, 첫 번째. 계속 찍을 거예요. 이쁘게 하세요. 그냥 계속 이쁘게 하세요.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2번째 사진 됐습니다. 자, 3번째 사진. 하나, 둘, 셋. 오케이. 자, 4번째 사진입니다. 하나, 둘, 셋. 예, 됐습니다. 오늘 아침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문수 국장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사원제창. 어딜 가셔? 사원제창 하셔야지. 자꾸 어딜 가셔? 자, 사원제창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자, 사원을 제창하시겠습니다. 일어나서 사진이 하나. 우리는 정신이, 내통에 정신 있잖아요. 그쵸? 자, 포기하지 마세요. 아침부터 포기하지 마세요. 자, 사원 준비! 사원 시작! 영혼을 숨기며 생각을 결의한다. 믿음에 굳게 서며 겸손히 승리다. 가자! 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